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첫 번째 경기 분석. 마인츠 대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 최근 5경기 2승 3패에서 기복이 심합니다. 베르더 브레멘전 0대1 패에서는 득점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우니온 베를린전 1대2 패에서도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네메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고 이재성과 네벨이 이선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중원의 아밀이 부재가 뼈아픕니다. 그는 팀 내 최다 득점자였으며 그가 빠진 중원은 창의적인 패스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에서도 카치와 벨의 결장으로 인해 조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습이 위협적인 만큼 측면 수비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리전 1대1 무에서는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지만 베르더 브레멘전 2대0 승과 하이덴하임전 2대1 승에서는 효과적인 공격 패턴을 보였습니다. 3-5-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에센데와 클로드 모리스가 빠른 전환을 통해 역습을 시도합니다. 중원에서는 야키치와 레츠베카이가 경기를 조율하며 측면에서는 볼프와 페데르센이 공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안놀리스, 쿠도수, 옥스포드, 제지거 등 핵심 수비진이 대거 빠져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우크스부르크는 내려선 수비를 운영하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인츠가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수비진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도 수비진의 핵심이 다수 빠져 안정적인 수비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득점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며 마인츠가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데스리가 두 번째 경기 분석. 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에서 불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프랑크푸르트전 1대1 무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수비 조직력 문제는 여전합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역습 기반의 운영을 펼치지만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점 위험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빈트와 아무라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지만 마예르의 부재로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가 부족합니다. 수비에서는 바브로와 쿨리에라키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측면 수비가 약해 레버쿠젠의 빠른 측면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 최근 5경기 3승 2무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호펜하임전 3대1 승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전방 쉬크가 득점을 책임지고 이선에서 비르츠와 호프만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측면에서는 프림퐁과 힌카피에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만 그리말도의 결장으로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타와 탑소바의 중앙 수비가 견고해 실점 위험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버쿠젠이 원정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상황이며 특히 측면에서의 약점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강한 전방 압박과 공격력으로 볼프스부르크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레버쿠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데스리가 세 번째 경기 분석. 호펜하임 대 우니온 베를린. 호펜하임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 레버쿠젠전 1대3 패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라마리치의 이탈은 공격진에 큰 타격입니다. 흘로첵과 모르시테트가 대체해야 하지만 크라마리치의 득점력을 메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3-5-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측면을 적극 활용하지만 카데라백과 젠드레이의 부재로 인해 수비적인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가이거와 베커가 조율하지만 상대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격진의 부재를 감안하면 수비적인 운영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라이프치히전 0대0 무에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하이덴하임 0대2 패, 상파울리 0대3 패전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 안정화에는 성공한 분위기입니다. 4-1-2-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프라이타인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카르케와 홀러바흐가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베네스와 하베러가 중원에서 경기 운영을 맡을 전망입니다. 케디라가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며 수비에서는 두키와 레이테가 중심을 잡아 실점 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호펜하임은 크라마리치의 이탈로 인해 득점력이 저하되었고
우니온 베를린 역시 원정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신중한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되며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플레이가 주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흐름이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분데스리가 네 번째 경기 분석.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대 슈투트가르트. 도르트문트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하이덴하임을 2대1로 꺾으며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슐로터베크의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수비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부상자였던 쥘레까지 빠지면서 센터백 조합이 불안정합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기라시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브란트와 사비처의 연계 플레이가 중요하며 측면에서는 바이노 기튼스가 빠른 돌파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슈투트가르트의 강한 압박에 의해 중원에서의 볼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경우 도르트문트의 최대 약점인 상대의 빠른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도르트문트의 빌드업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이전 경기들에서는 마인츠 0대2 글라트바흐 1대2에게 패배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자가도와 알타킬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진의 조직력이 다소 불안한 상태입니다.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최전방에서는 데미로비치와 운다프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밀로토와 스틸러가 중심을 잡으며 브룬 라르센과 레벨링이 측면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수비진이 핵심 선수 부재로 흔들리는 만큼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전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도르트문트의 강한 전방 압박을 버틸 수 있을지가 변수다. 특히 도르트문트의 측면 공격이 강한 만큼 측면 수비에서의 대응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 공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빠른 전개를 통해 도르트문트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흐름은 도르트문트가 주도하겠지만 슈투트가르트도 충분히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 불안이 문제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역습이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난타전 양상의 경기 끝에 도르트문트가 한 골 차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앙 5번째 경기 분석. 파리 생제르맹 대 모나코. PSG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브레스트전 5대2 승에서도 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승리했습니다. 바르콜라와 크바라츠헬리아의 활약이 돋보이며 공격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라인업은 4-3-3 포메이션이 유력합니다. 골문은 돈나룸마가 지키며 누노 멘데스, 마르키뇨스, 파초, 하키미 조합이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원에서 주앙 네베스와 자이르 에메리의 부재로 인해 빌드업이 다소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덴벨레, 바르콜라, 크바라츠헬리아 조합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덴벨레의 돌파 능력이 최근 경기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으며 바르콜라의 득점 감각도 상승세입니다. AS 모나코 공격과 수비에서 핵심 선수들의 이탈이 큽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로건과 일레니케나가 결장하면서 최전방의 결정력이 떨어졌고 주전 센터백 신고와 태제의 부재도 치명적입니다. 라인업은 4-2-3-1 포메이션이 예상되며 골문은 마제츠키가 지킬 전망입니다. 수비진은 반데르손, 케러, 살리수, 마위사 조합이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센터백 조합이 불안정하고 PSG의 빠른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격진에서는 골로빈, 미나미노, 비에레트가 출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골 결정력이 낮고 측면 압박이 부족한 것이 약점입니다. 상대적으로 PSG의 수비진을 뚫을 만한 강력한 옵션이 부족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PSG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나코는 공격진과 수비진의 공백이 크며 PSG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PSG가 다득점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 2골 이상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FA컵 6번째 경기 분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레스터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직전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0대2로 패하며 연승 흐름이 끊겼지만 이전까지 유로파리그 포함 4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였습니다. 다만 이번 일정에서는 부상 변수가 큽니다. 중원에서는 에릭센, 콜리어, 가나설 가능성이 높고 공격진은 가르나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디알로, 호일룬 조합이 예상됩니다. 핵심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루크쇼, 메이슨 마운트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조니 에반스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영입한 패트릭 도르구와 아이든 헤이븐의 데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호일룬이 직전 경기에서 침묵했지만 유로파리그 포함 최근 5경기 4골을 기록하며 결정력은 안정적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중원 조율 능력이 여전히 핵심입니다. 레스터시티 최근 10경기에서 1승 1무 8패를 기록하며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직전 에버턴전에서 0대4로 대패하며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고 시즌 초반 기대와 달리 강등권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윌프레드 은디디의 결장 가능성이 크며 백업 수비수 페레이라와 주력 윙어 파타우도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수비진이 이미 불안한 상황에서 추가 이탈은 악재입니다. 공격진도 최근 9경기에서 단 3골만 기록하며 심각한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디가 여전히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결정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측면에서 마비디디와 엘칸누스의 돌파력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스터시티는 수비 불안과 공격진 부진이 겹치며 맨유 원정에서 승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맨유 역시 수비진의 부상자가 많아 완벽한 경기력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공격진의 결정력과 홈이점을 고려하면 맨유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맨유 역시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한 골 차 승부가 예상됩니다. 분데스리가 7번째 경기 분석. 바이에른 뮌헨 대 헤르더 브레멘. 바이에른 뮌헨 최근 공식 5경기 전승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도르트문트, 슬로반 등을 연달아 제압하며 공격력이 절정에 오른 상태입니다. 직전 경기 홀슈타인전에서도 4대3 승리를 거두며 경기 막판 집중력 부족을 보이긴 했지만 해리 케인의 연속 득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인업은 4-2-3-1 포메이션이 유력하며 골문은 노이어가 지키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라이머, 우파메카노, 김민재, 게레이루 조합이 나설 전망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의 부상으로 인해 왼쪽 풀백의 오버래핑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게레이루의 빌드업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해리 케인, 무시알라, 코망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시알라의 최근 폼이 절정이며 중원에서 올리세까지 가세하면서 전방 압박과 탈압박에서 강점을 보일 전망입니다. 베르더 브레멘 수비진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주력 수비수 4명이 결장하면서 도르트문트전 2대2에서도 끊임없이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가 허약해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인업은 3-5-2 포메이션이 유력하며 골문은 채터러가 지킬 예정입니다. 벨코비치, 피퍼, 쿤 조합이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험 부족과 조직력 난조로 인해 해리 케인 같은 피지컬 스트라이커를 막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두쿠시, 은진마 조합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드필드진에서 압박을 뚫어낼 자원이 부족하고 중원 장악력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이에른 뮌헨 승리가 유력합니다. 브레멘은 수비진 붕괴로 인해 버티기 힘든 상황이며 해리 케인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코너킥과 크로스 상황에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뮌헨이 3골 이상 넣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완승이 기대됩니다. 세리에 A 8번째 경기 분석. 코모 대 유벤투스. 코모 홈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볼로냐전 0대2 패에서도 점유율과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정력 부족과 상대 압박 탈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전 센터백 캄프, 살라, 모레노 등이 결장하면서 수비진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불안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4-2-3-1 시스템을 가동할 가능성이 크며 골문은 부테즈가 지킬 전망입니다. 수비진은 엥게라르트, 골다니가, 도세나, 발레 조합이 유력하지만 경험 부족과 측면 수비 취약점이 문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쿠트로네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최근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었으나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이 선에서 스트레페차, 니코 파즈, 디아오가 지원할 예정이며 상대 수비진의 약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벤투스 수비진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브레머, 캄비아소, 칼루루, 카바리 모두 결장하며 측면과 중앙 수비의 공백이 큽니다. 가티, 베이가 조합이 출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호흡이 맞지 않아 실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로카텔리, 맥케니,
쿤메이너스 조합이 볼 운반과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핵심 라인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콜로 무아니, 니콜라스 곤잘레스, 일디즈 조합이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무아니의 득점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이며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벤투스 승리와 2.5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유벤투스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 불안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코모 역시 결정력 문제만 해결된다면 득점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벤투스가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리가 9번째 경기 분석. 라요 바이카노 대 레알 바야돌리드. 라요 바이카노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레가네스전 1대0 승에서도 수비적으로 안정된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중앙수비진 레전, 무민, 조합이 최근 3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하며 탄탄한 모습을 유지 중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골문은 바탈라가 지킵니다. 수비진은 라치우, 레전, 무민, 차바리아, 조합이 나설 전망입니다. 상대 바야돌리드의 공격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무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이시, 가르시아, 카멜로 조합이 핵심이다. 직전 경기에서도 이들의 연계 플레이가 주요 득점 루트가 되었으며 특히 카멜로의 플레이가 라요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 바야돌리드 수비진 붕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력 센터백 케메르트와 웨즈카차르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습니다. 직전 비아레알전 1대5 패에서도 수비 균열이 확연히 드러나며 상대 공격진에게 많은 공간을 내줬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골문은 하인이 지킬 전망입니다. 수비진은 페레스, 아이두, 산체스, 토레스 조합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며 측면 수비의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마르코스 안드레, 아말라, 아누아르 조합이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핵심 측면 자원 라울 모로가 결장하며 화력이 약해졌습니다. 라요의 안정적인 수비력을 감안하면 득점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라요 바이카노 승리와 2.5언더가 유력합니다. 라요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바야돌리드는 수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바야돌리드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하며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그앙 10번째 경기 분석. 낭트 대 브레스트. 낭트홈에서 4경기 연속 무승으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력적으로 완전한 우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세스 사이먼의 퍼포먼스가 살아나면서 측면 돌파력이 강해졌고 상대의 측면 수비 공백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인업은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골문은 로페스가 지킬 예정이며 수비진은 아미앙 카스텔레토 사이두 소호코자 조합이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앙 수비진의 조직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사이먼, 아블린, 모하메드 조합이 핵심입니다. 특히 사이먼의 최근 폼이 좋은데 상대 브레스트의 측면 수비가 붕괴된 상황에서 강한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브레스트 최근 경기력이 심각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전 2대5 대패, 레알 마드리드전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특히 왼쪽 풀백 로코와 아마비의 부재로 인해 측면 수비가 약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라인업은 4-3-3 포메이션이 유력합니다. 골문은 비조가 지키며 수비진은 조그베 샤르도네 은디아의 라라 조합이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왼쪽 풀백 조그베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측면 수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아조르케, 시마 델, 카스티어 조합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좋지 않고 중원에서의 패스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낭트의 수비가 불안한 점을 노릴 수 있지만 현재의 브레스트 공격력이 그걸 해결할 수준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낭트 승 2.5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낭트는 홈에서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브레스트의 측면 수비 붕괴가 변수이며 사이먼의 돌파가 경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낭트의 공격도 꾸준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초반에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낭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득점력이 폭발적이지 않아 한 골 차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